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큐, 원형 큐, 덱, 그리고 우선순위 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을 보면 여러 종류의 큐 구조가 등장하고 있죠. 맨 위의 큐는 기본적인 선형 큐입니다. 한쪽 끝에서는 데이터를 넣고 다른 쪽 끝에서는 꺼내는 구조죠. 그 옆에 서큘러 큐는 같은 큐이지만 공간을 재활용하기 위해 원형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DQ는 더블 엔디드 큐의 줄임말로 앞과 뒤, 양쪽에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Priority 큐는 데이터의 우선순위에 따라 꺼내는 순서가 달라지는 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네 가지 구조를 차례대로 살펴보며 큐의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응용까지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목표는 큐 자료 구조의 전체 계층과 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선형 큐의 동작 원리를 학습하고 둘째, 원형 큐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큐와 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큐 구조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큐 구조를 써야 가장 효율적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큐의 개념과 FIFO, 즉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 원리를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큐의 ADT, 즉 추상적 자료형 정의와 기본 연산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InQ, DQ, 그리고 픽 연산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선형 큐의 배열 기반 구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 낭비 문제를 알아봅니다. 네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형 큐의 구조와 모듈로 연산, 즉 나머지 연산을 이용한 공간 재활용 기법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형 큐와 원형 큐의 공간 재활용 전략을 비교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각 방식이 유리한지를 분석합니다. 여섯 번째로 덱의 개념과 양방향 입출력 연산, 즉 add front, add rear, delete front, delete rear 연산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큐, 이 개념과 구현 방식을 살펴보며 큐 구조의 확장된 응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끝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각 구조의 차이점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 즉 큐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큐는 데이터를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구조, 즉 선입선출, 영어로 First In, First Out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기차가 들어간 순서대로 터널을 빠져나오죠. 이와 비슷하게 ATM 기기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예금을 인출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순서대로 처리되는 상황을 데이터 구조로 표현한 것이 바로 큐입니다. 즉, 큐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형식적으로 큐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큐는 선입선출 구조, 영어로 First In, First Out, 줄여서 FIFO 구조입니다. 즉,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줄서기 대기열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줄을 선 사람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받죠. 큐의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한쪽 끝, 즉 후단, rear은 데이터를 넣는 삽입 통로, 반대쪽 끝, 즉 전단, front은 데이터를 꺼내는 삭제 통로입니다. 따라서 큐에서는 삽입과 삭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점이 스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스택은 플립 선출, 즉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지만 큐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갑니다. 그렇다면 큐는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가장 흔한 예시는 서비스 센터의 콜 큐, 즉 전화 대기열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센터에는 여러 명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걸면 순서대로 대기열에 쌓이고 상담사가 한 명씩 전화를 받아 처리합니다. 먼저 전화한 고객이 먼저 상담을 받죠. 이것이 바로 큐 구조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컴퓨터 세계에서도 큐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와 컴퓨터 사이에 인쇄 작업 큐가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문서를 동시에 인쇄 명령을 내리면 프린터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받아 출력하죠. 또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에서도 Q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데이터가 일정하게 도착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재생하는 버퍼링 과정이 바로 Q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Q는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륙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열 또는 은행 창구 앞에 고객 대기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 패킷들이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Q 구조가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결국 먼저 온 것을 먼저 처리한다는 단순한 원리를 기반으로 Q는 매우 다양한 시스템의 핵심 동작 원리를 표현합이 있습니다. 이제 Q의 동작을 조금 더 형식적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의 방식을 추상 자료형, 영어로 Abstract Data Type, 줄여서 ADT라고 부릅니다. Q의 ADT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어떤 연산을 제공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데이터의 정의를 보면 Q는 선입선출, 즉 first in first out 접근 방법을 유지하는 요소들의 순서 있는 모음입니다. 다음은 연산 오퍼레이션입니다. 첫째, NQ, 괄호 열고 2, 괄호 닫기. 이것은 세 요소 2를 Q의 맨 뒤에 추가하는 연산입니다. 둘째, DQ, 괄호 열고 닫기. Q의 맨 앞에 있는 요소를 꺼내서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셋째, isQ empty, Q가 비어있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넷째, isQ full, Q가 꽉 차 있으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pick, Q의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지 않고 단순히 확인만 하는 연산입니다. 이 5가지 연산이 Q의 핵심 동작이며 모든 구현은 이 연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방금 설명한 Q의 연산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삽입 과정, 즉 인Q 연산의 예시입니다. 화사, 솔라, 문별, 3명의 손님이 순서대로 대기열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Q가 비어있고 첫 번째 손님 화사가 맨 앞에 서죠. 그 다음 솔라가 그 뒤에, 그리고 문별이 맨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새로운 데이터는 항상 Q의 뒤쪽, 즉 리어 방향에서 차례대로 추가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삭제 과정, 즉 DQ 연산의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프런트, 즉 Q의 앞쪽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화사가 먼저 나갑니다. 그 다음 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별이 나가죠. 즉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되는 구조, 바로 이것이 FIFO, 영어로 First in, First out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삽입은 뒤에서, 삭제는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제 과정을 자세히 보면 앞쪽 데이터를 꺼내더라도 그 뒤에 있던 데이터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배열의 앞부분이 비어 있어도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결국 이러한 비효율은 Q의 공간 낭비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Q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곧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즉 원형 Q, Circular Q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두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런트, 우리말로는 머리입니다. 이 위치는 데이터를 꺼내는 곳, 즉 DQ 연산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프런트는 데이터를 꺼낼 때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rear, 즉 꼬리입니다. 이 위치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곳, 즉 NQ 연산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rear는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한 칸 뒤로 이동하죠. 정리하면 프런트는 출구, rear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Q의 방향은 항상 rear에서 들어오고 프런트로 나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Q의 삽입 동작, 즉 인Q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rear, 즉 Q의 꼬리 위치를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rear는 rear 플러스 1로 이동한다. 즉 rear는 rear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확보한 뒤 두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를 삽입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Q 리어 위치에 저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손님이 화사라면 Q0에 화사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큐 연산은 리어를 한 칸 이동한 후 그 위치에 새 데이터를 넣는 과정입니다. 프론트는 변하지 않고 리어만 한 칸씩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DQ, 즉 삭제 연산을 살펴봅니다. 삭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프론트 이동 단계입니다. Q의 머리, 즉 프론트가 가리키는 위치는 항상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의미하죠. 삭제가 이루어지면 프론트를 한 칸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프론트는 프론트 플러스 1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꺼내기 단계입니다. 현재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꺼내 변수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즉 데이터는 Q 프론트로 표현하죠. 그 후 데이터를 꺼냈다는 표시로 그 자리를 none, 즉 빈칸으로 바꿉니다. Q 프론트는 none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Q의 프론트는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가며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부터 차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삽입은 리어에서 삭제는 프론트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포인터는 항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 구조 때문에 Q는 FIFO, 즉 First In, First Out 성질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열 기반 Q에서는 삭제를 반복하다 보면 앞부분이 비어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현상을 공간 낭비 문제 또는 리니어 Q의 한계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원형 Q, 서큘러 Q 구조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우리 Q는 리스트 한 줄과 두 개의 포인터로 관리됩니다. 리스트는 Q, 포인터는 프론트와 리어입니다. 초기에는 프론트와 리어를 모두 -1로 둡니다. 이건 기어있다는 표시입니다. 핵심 규칙 두 가지입니다. 하나, 삽입은 리어 쪽에서만 일어납니다. 둘, 삭제는 프론트 쪽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 들어오고 앞에서 나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변식, 즉 항상 맞아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프론트는 항상 리어보다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같으면 비어있는 상태, 리어가 끝까지 가면 꽉 찬 상태입니다. 생성 단계에서 우리는 크기만큼 none으로 채운 리스크를 만들고 프론트와 리어를 -1로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어있음 판정은 프론트와 리어 비교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기화 때 꼭 둘을 같은 값으로 맞춰야 합니다. 먼저 우리 Q는 리스트 한 줄과 두 개의 포인터로 관리됩니다. 리스트는 Q, 포인터는 프론트와 리어입니다. 초기에는 프론트와 리어를 모두 -1로 둡니다. 이건 비어있다는 표시입니다. 핵심 규칙 두 가지입니다. 하나, 삽입은 리어 쪽에서만 일어납니다. 둘, 삭제는 프론트 쪽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 들어오고 앞에서 나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단식, 즉 항상 맞아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프론트는 항상 리어보다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같으면 비어있는 상태, 리어가 끝까지 가면 꽉 찬 상태입니다. 생성 단계에서 우리는 크기만큼 none으로 채운 리스트를 만들고 프론트와 리어를 -1로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어있음 판정은 프론트와 리어 비교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기화 때 꼭 둘을 같은 값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는 삭제 연산입니다. 프론트가 한 칸 앞으로 이동하고 그 위치의 데이터를 꺼내서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가 0을 가리킬 때 화사가 빠져나갑니다. 그 자리는 none으로 바뀌어 비어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솔라, 그리고 문별 순으로 빠져나가죠. 즉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간다. 이것이 바로 선입선출 구조, FIFO입니다. Q를 여러 번 사용하려면 새로 만들기보다 초기화해서 재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고로 정했다면 이것은 불변이지요. 그 크기만큼 none으로 채운 리스트를 다시 생성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를 다시 -1로 초기화하면 Q는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Q가 꽉 찼는지는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어가 마지막 인덱스, 즉 사이즈 -1과 같으면 Q는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가 5일 때 리어가 4라면 모든 칸이 채워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삽입을 시도하면 오버플로, 즉 공간 초과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Q가 비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값이 같다면 Q 안에는 아무 데이터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프론트와 리어가 같을 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마지막으로 픽 연산입니다. 픽은 데이터를 꺼내지 않고 맨 앞에 있는 값만 확인합니다. Q가 비어 있다면 Q가 비었습니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프론트 바로 다음 위치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가 마이너스 1일 때 프로Q 플러스 1, 즉 인덱스 0의 데이터 화살을 보여주죠. 하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Q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연산은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처리될지 미리 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형휴는 기본적인 삽입과 삭제는 잘 되지만 앞부분에 빈 공간이 생겨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 원형 큐, circular queue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선형 큐에서 프론트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삭제를 반복한 상황입니다. 앞쪽은 비어 있지만 리어가 끝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죠. 즉, 리스트 끝까지 도달하면 공간이 남아있어도 삽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선형 큐의 공간 낭비 문제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리어가 끝까지 가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를 순환, 즉 모듈로 연산으로 표현합니다. 핵심 코드는 이 한 줄입니다.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그 값을 Q 크기로 나눈 나머지로 갱신한다. 수식어로 말하면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모두 Q 사이즈입니다. 예를 들어 리어가 4이고 Q의 크기가 5라면 리어 플러스 1은 5이고 5 모두 5는 0이 되어 리어가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앞쪽 빈 공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선형 큐와 원형 큐를 비교해 봅시다. 공간 활용. 선형 큐는 앞쪽이 비어도 재사용이 불가하지만 원형 큐는 모듈로 연산으로 앞쪽 공간까지 100% 활용합니다. 재활용 방법. 선형 큐는 데이터를 모두 한 칸씩 옮겨야 하지만 원형 큐는 프론트와 리어 포인터만 순환시키면 됩니다. 시간 복잡도. 원형 큐의 모든 연산은 big of 1, 즉 상수 시간입니다. 구현 난이도. 선형 큐보다 약간 복잡하지만 효율성은 훨씬 좋습니다. 보아 조건은 리어 플러스 1 모듈 사이즈가 프론트와 같을 때, 공백 조건은 프론트와 리어가 같을 때입니다. 적용 예시는 실시간 데이터 버퍼, 라운드 로빈 스케줄러, 그리고 네트워크 패킷 큐 같은 곳입니다. 정리하자면 원형 큐는 리어와 프론트 두 포인터를 모듈로 연산으로 순환시켜 앞쪽 빈 공간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큐입니다. 이로써 공간 낭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원형 큐를 직접 파이썬 코드로 구현해보고 실제로 프론트와 리어가 순환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형 큐는 이름처럼 큐의 공간을 원형으로 연결한 것처럼 사용합니다. 실제로 리스트는 일자 형태지만 리어와 프론트 값을 모듈로 연산으로 계속 순환시켜 끝과 처음이 이어진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각 포인터의 규칙을 살펴봅시다. 프론트, 출구 포인터 프론트는 삭제 지점을 가리킵니다. 즉, DQ 할 때마다 프론트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증가할 때 이렇게 계산하죠. 프론트 이퀄 프론트 플러스 1. 모드 사이즈. 프론트가 마지막 인덱스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0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산 하나로 앞쪽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재활용하게 됩니다. 리얼. 입구 포인터 리어는 삽입 지점을 가리킵니다. 즉, 인큐 할 때마다 리어를 하나 증가시키고 역시 이 규칙으로 순환합니다. 리얼 이퀄 리얼 플러스 1 모드 사이즈. 이때 리얼가 프론트 바로 앞까지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순간이 큐가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데이터 접근 위치에 대해서 정리하면 실제 데이터는 프론트가 가리키는 칸이 아니라 프론트 플러스 1 모드 사이즈 위치에 존재합니다. 이게 픽 연산이나 DQ에서 항상 쓰이는 패턴입니다. 이제 원형 킬에서는 다음 두 조건으로 상태를 판단합니다. 공백 조건. 프론트와 리얼가 같으면 큐가 비어 있습니다. 수식으로 프론트 이퀄 리얼. 포화 조건. 리얼 플러스 1을 모두 사이즈 한 값이 프론트와 같을 때, 즉 리얼 플러스 1.
모두 사이즈 이퀄 프런트이면 Q가 가득 찼습니다. 이 두 조건을 이용하면 언더플로와 오버플로를 안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형 Q에서는 삭제할 때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삭제된 자리에는 새로운 값을 덮었으면 안 되고 프런트와 리얼과 혼동되지 않도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요약하면 프런트는 삭제 전용, 리어는 삽입 전용 포인터입니다. 이 둘을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원형 Q를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튜의 크기를 5칸으로 정합니다. 즉, 저장할 수 있는 칸이 5개라는 뜻입니다. 이 5개 칸을 넌으로 채워 초기화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넌이 비어있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하면 아직 어떤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은 빈 큐가 만들어집니다. 프런트와 리얼의 초기 위치는 모두 0번 인덱스, 즉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둘 다 0이라는 점이 바로 비어있음을 나타내는 초기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프런트는 출고 포인터, 리얼은 입고 포인터, 두 포인터가 같으면 Q는 비어있다. 이 규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Q가 비었는지 확인하는 is Q empty 함수입니다. 로직은 아주 단순합니다. 프런트와 리얼의 값이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즉, 두 포인터가 같은 위치에 있다면 Q가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림의 왼쪽처럼 프런트와 리어가 나란히 있을 때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리어가 앞쪽으로 이동해 다른 칸을 가리키면 이제 Q 안에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함수는 DQ나 픽을 호출하기 전에 항상 사용합니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삭제나 조회를 시도하면 언더플로 오류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Q가 가득 찼는지 확인하는 isQfull 함수입니다. 원형 Q에서는 리어 바로 다음 칸이 프런트와 같을 때, 즉 한 칸을 비워두었을 때를 꽉 찼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프런트와 리어가 같다는 조건이 이미 비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화와 공백을 구분하기 위해 항상 한 칸은 비워둡니다. 이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어 플러스 1을 Q의 크기로 나눈 나머지가 프런트와 같을 때 Q는 full. 말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리어 플러스 1 모듈 사이즈, 이 값이 프런트와 같다면 Q는 가득 찼다.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return 리어 플러스 1 모듈 사이즈는 프런트와 같다. 그림을 보면 왼쪽의 상태는 아직 한 칸이 남아있고 오른쪽의 상태에서는 리어가 프런트 바로 앞까지 순환해 돌아온 모습입니다. 이때가 바로 꽉 찬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원형 Q의 기본 구조와 세 가지 핵심 연산, 생성, 비었는지 검사, 꽉 찼는지 검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inQ와 DQ 연산을 구현하면서 프런트와 리어가 모듈로 연산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형 Q에서 데이터를 넣는 즉 enQ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형 Q의 삽입은 항상 리어 포인터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리어는 입고 포인터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하죠. 먼저 코드를 말로 풀어볼게요. 만약 Q가 꽉 찼다면 더 이상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isQfull로 꽉 찼는지 검사합니다. 이때 꽉 찼다면 출력 메시지로 Q가 꽉 찼습니다. 1 보여주고 함수를 종료합니다. 꽉 차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에서 리어를 한 칸 이동합니다. 이동식은 이렇게 표현되죠.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그 값을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로 갱신한다. 즉,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못 사이즈입니다. 이제 리어가 새로 가리키는 위치가 데이터를 저장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칸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Q 리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삽입된 데이터를 출력하며 현재 리어의 위치를 기억해둡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에서 화사가 들어올 때 리어가 0에서 1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솔라와 문별이 들어오면 리어가 2, 3으로 차례로 이동하죠. 프런트는 그대로 0자리에 남아있고 리어만 원형으로 순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리어는 입고 포인터, 데이터 삽입 때마다 한 칸씩 순환한다. 이 과정을 통해 리스트 끝에 도달해도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간이 100%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DQ, 즉 삭제 연산입니다. 삭제는 반대로 프런트 포인터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프론트는 출구 포인터로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나가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먼저 비어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코드에서는 is q empty로 확인하죠. 프론트와 리어가 같다면 비어 있으므로 삭제할 게 없다. 이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 q가 비었습니다를 출력하고 함수를 끝냅니다. 비어 있지 않다면 프론트를 한 칸 이동시킵니다. 이동식은 삽입과 같이 모듈로 연산을 이용합니다. 프론트 이퀄고 프론트 플러스 1 모 사이즈. 이제 프론트가 가리키는 위치에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값을 읽어서 데이터 변수에 저장하고 그 칸은 none으로 비워둡니다. 마지막으로 삭제된 데이터는 화사입니다. 처럼 방금 나간 데이터를 출력하고 반환합니다. 그림을 보면 프론트가 0에서 1로 한 칸 이동하면서 화사 데이터가 빠져나가죠. 이제 1번 칸은 비워지고 다음 삭제 대상은 솔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삭제할 때는 프론트가 하나 앞으로 이동하고 그 칸의 값을 비운다. 이때도 프론트가 끝에 도달하면 다시 0번 칸으로 돌아갑니다. 즉, NQ와 DQ 모두 모듈로 연산을 사용해 프론트와 리어가 순환하도록 만듭니다. 지금까지 NQ 삽입과 DQ 삭제 연산의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삽입할 때는 리어를 한 칸 이동하고 그 위치에 데이터를 넣고 삭제할 때는 프론트를 한 칸 이동하고 그 위치의 데이터를 꺼내 비웁니다. 이 모두가 모듈로 연산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에 리스트의 앞뒤가 끊기지 않고 연결된 것처럼 동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NQ와 DQ 함수를 직접 연속적으로 실행하면서 프론트와 리어가 어떻게 회전하며 Q가 채워지고 비워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원형 Q의 삽입과 삭제 과정을 그림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첫 그림은 초기 상태입니다. 프론트와 리어 모두 0번 위치, 즉 같은 칸을 가리키고 있고 아직 어떤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InQE. 먼저 데이터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A가 들어오면 리어가 한 칸 이동합니다. 이동식은 리어 플러스 1 못 사이즈이죠. 그 결과 리어는 1번 인덱스를 가리키고 그 위치에 데이터 A가 저장됩니다. 프론트는 그대로 0에 있고 리어만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제 Q 안에는 A 한 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단계, InQE. 두 번째 데이터 B가 들어오면 리어는 다시 한 칸 이동해서 인덱스 2번을 가리킵니다. 그 자리에 B가 저장됩니다. 이제 프론트는 여전히 0, 리어는 2, Q의 안쪽에는 A, B 두 데이터가 차례로 들어있습니다. 즉 입구는 리어, 출구는 프론트로 구분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 DQE. 이번에는 삭제를 수행해봅시다. DQE를 호출하면 프론트가 한 칸 이동합니다. 이동식은 프론트 플러스 1 못 사이즈. 이제 프론트는 1번을 가리키게 되고 그 자리에 있던 A는 Q에서 제거됩니다. 즉 A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나가는 FIFO 구조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시점에서 Q 안에는 B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InQE C. 그 다음 새로운 데이터 C를 넣습니다. 리어가 3번으로 이동하고 그 위치에 C가 저장됩니다. 이제 프론트는 1, 리어는 3, Q 안에는 B와 C가 차례로 들어있죠. 다섯 번째 단계 InQE. 마지막으로 D를 추가합니다. 리어는 다시 한 칸 이동해서 4번 인덱스를 가리키고 그 자리에 D를 저장합니다. 이제 Q 내부에는 B, C, D가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리어가 끝에 도달한 뒤에도 모듈로 연산을 이용해 다시 0번 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이 구조는 끝과 시작이 연결된 순환형 큐입니다. 정리해보면 원형 큐에서는 삽입할 때 리어가 순환하며 움직이고 삭제할 때 프론트가 순환하며 움직입니다. 두 포인터가 모듈로 연산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배열의 앞뒤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남는 공간 없이 100% 효율적인 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원형 큐를 파이썬 코드로 직접 실행하면서 프론트와 리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회전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큐는 한쪽에서만 삽입, 그리고 반대쪽에서만 삭제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텍, 영어로는 DQ,
즉 더블 엔드 큐. 말 그대로 양쪽 끝에서 모두 삽입과 삭제가 가능한 큐입니다. 스택보다 자유롭고 큐보다 유연한 형태죠. 그림을 보면 가운데 3개의 데이터 A, B, C가 있습니다. 왼쪽, 즉 프론트 방향에서도 삽입과 삭제가 가능하고 오른쪽, 즉 리어 방향에서도 삽입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 쪽에서 삽입하는 연산은 add front, 삭제하는 연산은 delete front, 그리고 현재 프론트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만 하는 연산은 get front입니다. 반대쪽 rear도 마찬가지로 add rear, delete rear, get rear 연산이 존재합니다. 즉 덱은 입구가 2개 있는 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덱이 제공하는 연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태 확인 연산 2가지입니다. is 대규 empty, 덱이 비어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 is 대규 full, 덱이 가득 차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 그리고 프론트 방향 연산이 3가지 있습니다. add front 2, 맨 앞, 즉 프론트에 새로운 요소 2를 추가합니다. delete front, 맨 앞의 요소를 꺼내서 반환합니다. get front, 맨 앞의 요소를 꺼내지 않고 확인만 합니다. rear 방향도 동일하게 3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add rear 2, 맨 뒤, 즉 rear에 새로운 요소 2를 추가합니다. delete rear, 맨 뒤의 요소를 꺼내서 반환합니다. get rear, 맨 뒤의 요소를 꺼내지 않고 확인만 합니다. 즉 덱은 양쪽에서 모두 삽입, add, 삭제, delete, 조회, get을 수행할 수 있는 총 8개의 연산을 제공합니다. TTS 강조 포인트, 덱은 프론트와 리어 두 방향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 덱은 기존 큐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덱은 스택과 큐의 연산을 모두 가집니다. 프론트 방향의 add rear, delete front, get front 연산은 큐의 동작과 같고 리어 방향의 add rear, delete rear, get rear 연산은 스택의 push, pop, pick과 유사합니다. 즉, 덱은 한쪽에서는 큐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스택처럼 동작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자료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덱은 원형 큐와 더 비슷합니다. 프론트와 리어를 관리하고 인덱스가 원형으로 회전하기 때문이죠. 다만 원형 큐에 다음 3가지 연산이 추가된 것이 덱입니다. delete rear, add front, get rear. 이 연산들은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필요로 합니다. 즉, 프론트를 한 칸 뒤로 혹은 리어를 한 칸 앞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제 그 원리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원형 큐가 덱으로 확장될 때 어떤 연산이 추가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delete rear부터 볼까요? delete rear는 리어를 한 칸 뒤로 이동시키며 맨 뒤의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이때 rear는 rear-1 플러스 capacity, 모드 캐패시티라는 식으로 갱신됩니다. 즉, 배열의 끝에서 앞으로 돌아오는 반시계 회전입니다. 다음은 add front입니다. 프론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습니다. 갱신식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프론트는 front-1 플러스 capacity, 그 값을 capacity로 나눈 나머지로 갱신한다. 마지막으로 get rear는 리어가 가리키는 요소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림을 보면 delete rear에서는 D가 빠지고 add front 2에서는 프론트 쪽 빈칸에 2가 새로 추가되죠. 이제 프론트와 리어가 양방향으로 모두 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는 완전한 더블 엔드 큐, 즉 덱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프론트는 시계 방향, 리어는 반시계 방향, 두 방향으로 모두 회전 가능. 정리해보면 덱은 원형 큐를 기반으로 하되 프론트와 리어 양쪽에서 모두 삽입과 삭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스택의 단일 입출력보다 더 자유롭고 큐의 단방향 흐름보다 더 유연하죠. 이 덕분에 덱은 양쪽 버퍼, 양방향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중 캐시 구조 등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리스트로 덱을 구현하고 좌우 방향에서의 삽입과 삭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큐에서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간다, 즉 FIFO, First In, First Out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단순한 순서보다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는 구급차가 일반 차량보다 먼저 지나가야 하고 우영체제에서는 긴급한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어야 하죠. 이처럼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바로 Priority Queue, 즉 우선순위 큐입니다. 우선순위 큐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입력 순서와는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가 먼저 처리됩니다. 즉, 단순한 줄서기 큐가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새치기 할 수 있는 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응용 분야로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 큐의 ADT, 즉 추상 자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정의부터 볼까요? 우선순위 큐의 데이터는 단순한 값이 아니라 값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이름과 중요도 혹은 환자 이름과 긴급도처럼 말이죠. 이제 주요 연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오리티 큐, 비어있는 우선순위 큐를 생성합니다. is PQ NQ, 큐가 비어있는지 확인합니다. NQ2, 우선순위를 가진 항목 2를 큐에 추가합니다. DQ2,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항목을 껌에서 반환합니다. peak,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항목을 확인만 합니다. size, 현재 큐에 들어있는 항목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clear, 큐를 비웁니다. 즉 기본 큐와 거의 비슷한 연산 구조를 가지지만 삭제 순서가 입력 순서가 아닌 우선순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삽입과 삭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보며 단계별로 이해해 봅시다. 먼저 5개의 데이터를 삽입합니다. NQ34, NQ27, NQ18, NQ15, 그리고 NQ45. 이때 일반 큐와 달리 삽입될 때마다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큐 내부의 정렬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림을 보면 숫자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5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DQ를 실행하면 가장 먼저 45가 제거됩니다. 그 다음 34, 27, 18, 15 순서로 나갑니다. 즉 입력된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 값이 높은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 큐의 핵심적인 동작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FIFO가 아니라 Priority First Out, 중요도 우선 처리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성능 면에서 어떨까요? 우선순위 큐는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삽입과 삭제의 시간 복잡도가 달라집니다. 2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1.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 방식. 삽입할 때는 단순히 리스트의 끝에 데이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삽입의 시간 복잡도는 big O of 1, 산수시간이죠. 하지만 삭제할 때 문제가 됩니다. 삭제를 하려면 리스트 전체를 탐색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찾아야 하므로 big O of n, 즉 선형 시간이 걸립니다. 정리하면 삽입은 빠르지만 삭제가 느린 구조입니다. 삽입이 자주 일어나고 삭제는 드문 경우에 유리합니다. 2. 정렬된 리스트 방식. 이번엔 반대로 삽입할 때마다 데이터를 정렬된 위치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삽입 시에는 위치 탐색이 필요하므로 big O of n. 하지만 삭제는 이미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앞 또는 뒤에서 바로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와 픽 연산은 big O of 1, 매우 빠릅니다. 즉, 삭제가 자주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리해보면 우선순위 큐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 순서가 바뀌는 큐입니다. 일반 큐, 먼저 온 순서대로. 우선순위 큐, 중요한 것부터 먼저. 구현 방식에 따라 삽입과 삭제의 시간 복잡도가 다르며 이후에는 이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사용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그 힙 구조와 힙을 이용한 우선순위 키 구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큐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순차 자료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큐는 FIFO, 즉 First In, First Out 원리를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순차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제어하며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 구조였죠.
리니어 큐는 구조가 단순하지만 공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런트에서 데이터를 꺼내도 그 앞부분은 비워진 채로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프트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 시프트는 매번 big of n, 즉 선형 시간이 걸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circular queue, 즉 원형 큐입니다. 프런트와 리어를 모듈로 연산, 즉 나머지 연산으로 순환시켜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삽입과 삭제 같은 기본 연산이 모두 big of 1, 상수 시간에 수행됩니다. 다음으로 배운 priority queue, 우선순위 큐는 각 데이터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순서가 결정됩니다. 입력된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가 먼저 꺼내집니다. 또한 구현 방식에 따라 성능이 big of 1에서 big of log n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힙 구조를 배우면 이 성능 차이의 이유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Q, 즉 더블랜드 큐는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가 모두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큐와 스택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프런트에서 삽입과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리어 쪽에서도 삽입과 삭제를 할 수 있죠. 즉 양방향 입출력이 가능한 범용 큐입니다. 이제 네 가지 큐의 특징을 비교해 볼까요? 리니어 큐, 단순하지만 공간 낭비가 존재. Circular 큐, 효율적이며 포인터 관리 필요. Priority 큐, 중요도 기반 처리. DQ, 양방향 처리 범용적 활용 가능. 정리하자면 큐 계열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가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리니어 큐는 가장 단순한 형태, Circular 큐는 공간 효율을 개선한 형태, Priority 큐는 중요도 기반 처리, D2는 양방향 확장 구조였습니다.